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술 선생님이 왔어요. 지난 시간에 첫 시간 나 사용 설명서 그리기 할 때는 유튜브 영상으로 수업을 했고, 그 다음 수업은 라이브로 진행을 해봤어요. 그런데 라이브에 많은 학생들이 오진 않았나 봐요. 아마 처음 라이브 수업을 해봐서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시간에 뭐 했는지 짧게 정리해서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길 바래요. 우선 2차 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1차 시 수업을 듣는 동안 또는 나중에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나 사용 설명서를 그리려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스케치를 다 끝내야 돼요. 이렇게 끝낸 스케치가 있고 이 스케치를 이제 도화지에 옮겨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도화지에 옮겨 그릴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로고 대신 들어간 거니까 짜잔, 아 미술쌤의 로고구나 라고 앞으로 쓰겠어요. 아이 귀여워라. 자, 다시 정리. 여기 그려진 스케치를 이제 도화지에다가 밑그림을 옮겨서 그 다음 이런 펜선으로 따라 그리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그린 것처럼 보이는지 몇 가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우선 펜선으로 그림 그릴 때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또 함께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는지를 보면서 피드백을 해줄 텐데 지금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먼저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펜선으로 그림을 그릴 때 왜 나는 그림이 이렇게 안 예쁘게 그려지지?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아마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이 세 가지를 지키기만 해도 펜선이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펜으로 그림 그릴 때에는 펜선의 속도를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해서 그리세요. 무슨 말이냐면 펜선이 이렇게 시작을 하면 나중에 펜선이 어딘가에서 끝날 때까지 선의 속도를 비슷하게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그리냐면 어떤 선 그릴 때는 처음에 막 그렸다가 나중에 서서히 되던가 반대로 서서히 했다가 나중에 막 빨라지던가 이러면 선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다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선이 안정감 있게 안 보여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속도로 그린다. 1. 속도. 이걸 잘 유지해 주세요. 두 번째는 펜선을 그릴 때 펜을 누르는 압력을 최대한 동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모든 선을 쓸 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을 쓸 때는 펜을 꽉 누르고 쓰고 어떤 선을 쓸 때는 펜을 살짝 들어 올리고 이러면 선의 두께가 달라져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선이 가늘었다가 굵었다가 오락가락하게 되면 역시 통일감이 생기지 않아서 그림이 약간 어색해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누르는 힘을 동일하게 하세요. 세 번째, 선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선과 선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만날 때 딱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그리다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 별로예요. 그래서 선과 선이 잘 만나게 해주면서 선과 선이 만날 때 가능하면 시작한 위치로 딱 돌아와서 얘가 자연스럽게 잘 만나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그림을 그릴 때 시작 지점이 어딘지를 잘 보고 이렇게 되돌아갈 때 그 시작 지점으로 딱 붙는 것처럼 되도록 노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안 튀어나가게 그리고 안 튀어나가게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약간 엇갈려서 이렇게 되면 이거 신경 쓰여 그쵸?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그림을 그려보면 좋아요. 자, 선생님하고 수업을 할 때라면 이런 것들을
다 여러 가지 물체를 그려보고 또 선 연습도 해보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걸 선생님이 옆에서 보지 못하는 상태로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림을 직접 그려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자, 연필을 준비해 오세요. 연필은 지우개가 꼭 같이 있어야 되겠죠? 짠! 이렇게 연필과 지우개가 등장했어요. 연필은 아무래도 미술 시간이니까 연필을 많이 쓰겠지만, 연필은 꼭 뭐 미술 연필 또는 사비 연필, 이비 연필 이런 거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일반 연필도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쓰면 돼요. 연필깎이가 있다면 이렇게 날카롭게 갈아서 이렇게 연필을 가능하면 짧게 잡기보다 조금 더 길게 잡고 이렇게 뉘어서 손에 힘을 빼서 천천히 연하게 그려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밑그림을 옮겨 그릴 때는 연필로 선을 그릴 때 처음 시작 단계는 정말 희미하게 그려야 돼요. 아주 연하게. 그래서 얼마나 연하게 그리면 좋을까요? 라고 만약에 묻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하게 그려서 내 눈에는 겨우 보이는데 앞에 있는 선생님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아주 연하게 해서 형태가 조금씩 구체적으로 되어가는 단계로 조금씩 더 진하게 그려서 딱 완성하면 밑그림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지우개질 없이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진하게 그리면 문제는 이렇게 진하게 그린 것 때문에 그 위에다가 구체적 형태를 그리려면 더 진하게 그려야 되고 더 진하게 그려야 되고 더 진하게 그려야 되니까 자꾸 진해져서 나중엔 감당 못하게 진해지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진하게 그렸다가 나중에 지우려고 하면 지우개가 제법 괜찮은 건데도 잘 안 지워져서 흔적이 막 남아요. 보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미술 수업 시간에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지우개로 지웠는데도 연필 흔적이 남는다, 이런 거 괜찮지만 작품이나 결과물로 실제로 작품 결과물로 하겠다라는 그림을 그리는 밑그림일 땐 연필을 지운 흔적이 안 남도록 깨끗하게 끝내야 돼요. 그건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봤다라고 하면 미술 수업 시간에, 특히 중학교 올라갔으니까 이제 선생님하고 할 때는 최대한 깨끗하게 그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이 그린 그림들이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에 와서 그린 것들이 더 잘 그린 것 같고 좋은 그림처럼 보인다 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자, 밑그림을 이제 그려볼게요. 자, 스케치를 했던 이 그림과 밑그림을 옮겨서 작품으로 그리려고 하는 이 종이가 크기가 딱 맞으면 걱정이 없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종이가 작거나 아니면 이 종이가 작거나 해서 서로 그림의 비례가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림의 비례가 다른데 잘 모르고 이렇게 그냥 그리다 보면 나중에 보면 다 그렸는데 남는다, 또는 반대로 아직 덜 그렸는데 종이가 끝나버렸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먼저 이 내가 그리려고 하는 그림의 전체적인 위치를 여기다가 희미한 손으로 천천히 한 단계 해나가면서 그림에 문제가 없겠나를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자, 그럼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위에는 이렇게 제목이 있고 밑에는 그림이, 아래쪽엔 이렇게 글씨가 있어요. 이런 그림을 여기다가 그리겠다고 하면 제일 먼저 중간보다 조금 아래에 선생님은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고 5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다 다르겠죠? 그러면 여기에 그려놓은 스케치가 여기에 옮겨질 때 어떤 위치에 옮겨져야 될지 미리 이렇게 위치를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여기쯤에 이렇게 해볼까? 희미하게. 그래서 아마 어쩌면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희미하게 그리는 선이
여러분 요 방송하는 이 유튜브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야. 그 다음 5개의 그림의 위치가, 자, 선생님 그림일 때 얘기해요. 5개의 그림 위치가 어디쯤 들어가야 될지 이렇게 희미하게 해서 이것들이 서로 위치가 될까? 만약에 어느 쪽이 조금 한쪽으로 치우쳤다 또는 크기가 안 맞는다 이러면 다시 조금씩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필요하면 지우개를 막 쓰세요. 보통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그림 그릴 때 시작해서 나중에 밑그림을 다 마무리할 때까지 보통 지우개 없이 다 끝내요. 자, 그 다음 개구리를 그려야 되겠다라면 개구리가 여기쯤에 한 이 정도 사이즈로 개구리를 그리면 될까? 이렇게 살짝. 잘 안 보이죠? 선생님 그림에서 도시로 이사 갔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건물을 그리면 건물을 이쯤 그릴까? 이 정도 크기로 그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려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미술반에 들었는데 미술반에 들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를 이 정도 크기로 그릴까? 이렇게 하면 돼요. 크기가 꼭 이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은 그냥 크게 해보는 거예요. 잘 보이도록.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기타 치는 걸 좋아하게 되어서 진짜 기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 수업하는 학반에서는 선생님이 미술실에 올 건데 그 미술실에 오면 기타가 탁 모여져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쳐달라고 하면 안 쳐줄 거야. 자, 이렇게 하니까 그림을 이 정도 크기로 하면 되겠구나. 제목을 여기쯤에서 적으면 될까? 나중에 글자는 여기다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기다가 글자를 넣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스케치하는 단계에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옮기다가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그러면 지금 빨리빨리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타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여기 관중을 그릴까? 또는 이렇게 이젤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에 뭘 그려지게 하면 좋을까? 또 개구리가 이렇게 있는데 개구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말풍선을 그릴까? 선생님을 이렇게 그리는데 선생님 손에다가 아이패드라도 이렇게 하나 다 좋은 아이패드 하나를 끼워 넣어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즉흥적이어도 좋으니까 이렇게 구성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구성이 다 됐다. 충분히 이 정도 밑그림이면 펜으로 그대로 그릴 때 어디다 그리지? 이런 고민 없이 한 번에 쭉 그릴 수 있겠다라고 정도 밑그림이 완성된 것 같으면 이제 사인펜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면 돼요. 자, 5개를 다 그리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중에 한 개만 그리죠. 뭘 그릴까요? 자, 이 중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거 그려야 되겠네.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이제 그림을 그려요. 대신 이런 그림 그릴 때에는 사실적으로 그리겠다. 또는 잘 그린 어떤 웹툰에서 보는 것 같이 진짜 멋지게 그리겠다. 이렇게 욕심 안 내도 돼요. 근데 자기 스타일대로 그리면 되지만 이런 걸 그릴 때 너무 정교하게 그리겠다라고 하면 일단 피곤해. 그러니까 선을 쓸 때, 자, 선생님 잘 봐요. 선을 쓸 때 정확한 동그라미 안 그릴 거예요. 약간 삐뚤삐뚤. 기타에 이렇게 넥을 그릴 때에도 삐뚤삐뚤. 와, 쌤요, 이렇게 그리면 그림 이상하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울퉁불퉁 삐뚤삐뚤해도 괜찮아요. 그런 선들이 다 개성 있어 보이고 또 그런 선들이 그림 그리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자유를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그려요. 이렇게.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거나 해서 살펴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펴본 모양을 똑같이 그리려고 부담을 안 가져도 돼요. 기타 프렛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지는데 정말 섬세하네, 그쵸? 이렇게
펜타줄은 몇 줄? 6줄. 근데 6줄 다 못 그리겠다. 자, 이렇게 삐까 번쩍, 삐까 번쩍. 글씨를 쓸 때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글씨를 잘 못 써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글씨를 못 쓰는 이유는 글씨를 휘갈게 쓰기 때문에 대부분 못 써요. 만약에 나는 글씨를 조금 더 예쁘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막 휘갈게 쓰지 말고 천천히 써보세요. 자, 미조쌤 쓰는 거 잘 봐요. 선생님이 잘 쓰는 건 아니지만 아마 이렇게 천천히 또박또박 쓰면 아무리 나는 글씨가 악필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런 작품의 글씨로서는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그려서 펜선으로 다 그리면 아마 굉장히 멋지게 보일 거예요. 펜선으로 그리는 게 멋지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흰색에 가까운 종이이고 거기에 매우 어두운 이런 검정색 선으로 그리기 때문에 흰색 위에 매우 또렷한 선으로 그려져서 굉장히 또렷하게 잘 그려 보이는 거예요. 눈에 탁 띄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그릴 때 선생님 이 스케치는 펜으로 따요? 사인펜으로 따서 그려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사인펜으로 따서 그리는 것들은 선택이겠지만 아마도 가장 쉽게 조금의 노력으로 가장 잘 그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쉬운 방법. 그래서 어찌 보면 가성비가 아주 높은 쉬운 방법이니까 괜찮아요. 저는 추천해요. 이렇게 해서 펜선으로 만약에 그림을 다 완성하고 나면 글자가 안 보이겠다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렇게 펜선으로 다 그리고 나면 혹시 자신 있는 친구들은 색연필 같은 걸로 칠해보면 좋아요. 이렇게 펜선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색연필로 칠하면 역시 성공률도 높고 칠했을 때 조금의 노력으로 되게 잘 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거기까지 갔다가 실패할 것 같아 라고 두려우면 그냥 펜선으로만 끝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그림을 그리고 사인펜이 충분히 마를 정도까지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지우개로 지워서 완성해내면 돼요. 자, 이렇게 밑그림을 아주 희미한 손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개로 조금씩만 지워도 깨끗하게 잘 지워지죠? 작품이 될 그림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서 제출해야 여러분들도 작품을 평가할 때 선생님도 이 작품은 잘 깔끔하게 잘 완성이 되었구나, 마무리가 되었구나 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의 두 번째 수업 나 사용 설명서 그리기의 두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나 완성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이번 주 주말까지 해서 다 완성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완성한 이런 그림들은 일단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선생님과 만나게 될 때 그때 가지고 와서 선생님에게 또는 담임 선생님에게 내자라고 하면 담임 선생님께 제출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다음번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